거울을 보며 짖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해요. 근데 가끔 짖는 게 지속돼서 거울에 있던 전신 거울을 옷방에 넣어뒀는데, 그럼 지금까지 아이 입장에선 집에 스토커처럼 다른 강아지가 존재했던 걸까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짖음이 나타나는 거라면, 단순하게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짖어서 거울을 없앴다, 당장에는 거울은 없애서 그 행동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 아이의 한계치는 정말 낮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겁이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들도 그런 형태를 보이지만, 외적으로도 상당히 거칠고 와일드하지만 내면은 엄청 부실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귤겨울이님의 반려견이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겁쟁이여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한계치가 아주 낮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겁쟁이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어느 정도 겁이 있지만 또 이겨낼 수 있는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정말 100% 두려움에 의한 짖음이 아니라 한판부터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귤겨울님의 반려견은요, 어쨌든 한계치는 낮아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아이네요. 활동적인 아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이잖아요. 주로 생활하던 공간에 있는 전신 거울인데 놀자는 식으로 엎드리고 엉덩이를 높이고 짖어요 라고 했으니까, 그 개월소의 나이에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이때 중요한 건 보호자님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 행동에 내 반응을 첨가해서 강화가 되는 여지를 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절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아무 일도 아니다 라는 걸 잘 전달을 했느냐. 저는 그냥 모른 척 했다, 하다 말겠지 하고 잘하셨어요. 거울을 치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계속 흥분 게이지가 상승되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모른 척하고 거울을 치우시는 게 우선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요새 외부 소음을 듣고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다가 또 격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 뭔가 이겨내는 단계인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마음이 편해져서 못 들은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엎드려 있는 애한테 옳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요. 외부 소음을 듣고도 잘 이겨낸다는 거죠. 이제 신경을 안 쓰는 상태가 왕왕 있는데, 그러다가 또 한 번씩 격하게 반응할 때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호자님이 잘 느끼셔야 돼요. 이론 수업 때 배웠던 자발적인 회복력에 의한 행동 반응인 것인지, 아니면 한계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노크 소리가 10번의 상황이 있었을 때 10번 다 안 짖어야 돼, 이미 초인종은 노크 소리는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10번의 노크 소리 중에 6번을 이겨내고 3번은 짖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또 한계치가 상승이 되면 8번 안 짖고 2번 짖을 수 있고, 또 상승이 되면 10번 중에 1번 짖을 수 있고, 또 상승이 되면 30번에 2번 짖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계치가 완벽하게 상승이 되는 단계에서 그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외부 소음에 100%안 짖는다까지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시고, 이런 상황인데 엎드려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아이한테도 타겟을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은요, 한계치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타겟을 잡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왕왕 잘 참던 아이가 갑자기 격하게 짖어요 라고 하는 게 충분한 강화를 이뤄내지 못해도 이런 반응이 나와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개네요. 적절한 강화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고, 과거의 보호자님에 의해서 경험했던 자극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나타나는 돌발적인 기억 회복, 자발적 회복에 대한 행동,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데 나타나는 과정의 일부, 셋 중에 하나겠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 사과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보호자님이 한번 잘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격한 반응이래 봐야 콧바람 뿡뿡 안절부절 돌아다니는 정도, 이제 짖지 않아요. 콧바람 뿡뿡 안절부절 한다면, 이럴 때는 그 상황이 딱 끝나는 포인트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타겟을 좀 잡아보시고, 대신에
보호자님이 못 잡았는데 막 격하게 막 뿡뿡뿡 거리고 있는데 바로 또 타겟을 잡으면 뿡뿡 행동이 또 강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그때만 잡아주시되 안절부절 한다는 건 불안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타겟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면 스몰 잭팟 한번 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이겨냈네요. 우리 사과 많이 좋아졌네. 우리 사과가 아주 너무 많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네요. 사과 보호자님이 얼마나 노력해 주셨을까. 우리 사과는 그렇게 또 내면이 부실한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겨내도록 유도 잘 해주시고 이제 천천히 산책도 한번 조금씩 해보세요. 문을 열어놓고 굳이 내가 타겟을 잡아라 말아야 된다 요 기준을 갖지 말고 그냥 경험을 내가 어떤 것을 작용하게끔 해서 소개한다로만 너무 연결하시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설정도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꼭 소개를 해야 됩니다. 타겟을 잡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조건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초과정 하면서 늘 해왔던 게 뭐예요? 우리 조건 조작 계속하죠. 이런 조건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조건 변화를 계속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연습을 했듯이 꼭 내가 타겟 작업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만 뭔가 내가 교육을 한다가 아니라 아이가 점진적으로 뭐든지 경험할 수 있게끔 노출에 대한 수위 조절을 내가 알맞게 해주는 조건 조작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양육하시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그런 거고 혹시 다시 분가를 하고 절제하지 못할까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분가를 하려다가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쪽 가서 엎드리더라고요. 절제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줬는데 헥헥거리면서 절제를 해서 힘들게 절제한 느낌이었어요. 나중엔 오늘보다 편안히 절제할 수 있겠죠? 마운팅을 하고자 하는 행동에서 절제하는 상황에 집중을 하시지 마시고 왜 마운팅 행동을 자꾸만 하는 것일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하트가 왜 자꾸 마운팅을 하려고 할까? 흥분이 됐을 때 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마운팅으로 풀어내기도 해요. 그렇다면 흥분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면 굳이 마운팅을 안 하게 될 것이고 절제 포인트에 집중을 한다는 건 마운팅을 하기만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 마음 자체가. 마운팅을 왜 할까? 어째서 그럴까?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겟 많이 잡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요. 누가 어쩔 수 없이 집에 왔을 때 자극 노출이 많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노력할게요. 노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흥분을 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해내고 그것을 토해내는 액션이 마운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탐화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일관성 있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또 가르쳐 주세요. 탐화를 했을 때 이 행동을 고친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흥분된 감정을 온전히 혼자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시도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타임아웃 시도를 해보세요. 또 타임아웃 시점 느리게 하면 안 되고 딱 올라타는 순간 타임아웃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일관성 있게 탐화도 하고 감정 조절도 할 수 있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하트 보호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찬 신호 포인트가 0.1초 빠르게, 0.1초 느리게에 따라서 아이가 학습하는 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타임아웃 할 때 타임아웃 신호도 0.2초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호자님들이 아이는 이만큼 이미 진행을 했는데 타임아웃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즉시 타임아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터치할 때 즉시 딸깍이 이루어지죠. 즉시 그 행동을 하는 순간 타임아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